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대체로 더웠고 당분간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8.4도, 안동 30.2도, 구미 29.2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해 여전히 더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이 많겠지만 대구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25도에서 29도의 분포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당분간 내륙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당분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클 것으로 보고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천이 항공정자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가 오늘 영천에 문을 열었고 가을에는 미국 보잉사가 항공정비센터를 설립합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셋! 당겨주십시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가 영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항공전자산업 육성, 아시아 항공시장 공급 거점 구축, 영천 경제자유구역 개발 견인 등을 위해 항공전자산업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합니다. 특히 오는 2016년까지 330억 원 규모의 국가 지원 사업인 항공전자 시험평가 기반 구축을 주관하는 한편 항공산업 활성화 사업도 추진합니다. 영국과 연결해서 새로운 항공전자부품센터로 많은 그런 협력이 들어올 것이고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에 대한 새로운 메카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항공전자시스템 기술센터 개소에 이어 오는 10월에는 세계 최대 항공우주기업인 보잉사의 MRO 센터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MRO 센터는 항공전자부품이 정상 작동하도록 부품의 유지와 보수, 정비 등을 하는 시설로 기술센터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보잉사의 투자 규모는 초기에 2천만 달러, 최대 1억 달러 이상입니다. We plan to export that technology globally. So this will be the hub for the Boeing company. It is the only avionics MRO for the Boeing company in the world for the defense business. 이렇게 되면 영천이 국내 항공전자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항공전자부품 산업발전 10개년 계획을 세워 구미와 대구, 영천에 있는 항공전자벨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는 상인에서 법물관 앞산 터널로의 통행요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인에서 파동사이요금을 900원, 파동에서 법물사이요금을 500원으로 해서 전체 구간요금을 소형 기준 1,400원으로 정해 오는 15일 0시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3월 민간사업자가 통행요금을 1,500원으로 신고했지만 최근 한국은행에서 고시한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하라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검토 의견에 따라 최초 통행요금을 1,400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나 1600cc 이하 친환경 자동차는 통행료를 60% 감면해주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차량은 100% 감면해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색연합은 어제와 그제 낙동강 달성부 하류인 도동서원과 낙동대교 부근에서 녹조가 확인됐고 강물 속에는 독성 물질이 든 남조류가 번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녹색 알갱이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연합은 녹조 발생 시기가 지난해보다 한두 달 빨라져 더운 날씨가 계속되면 녹조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문을 열어 물을 흐르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구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6개 반 19명의 특별지도 단속반을 꾸려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도시락 배달음식점 90곳을 지도 점검합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과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식재료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대구시는 위반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 40분쯤 대구시 용계동 한 농수로에서 어린이 2명이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농수로를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 공사 담당 직원을 상대로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수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지난 4월 중순부터 물이 방류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제4회 대구꽃 박람회가 일요일인 오는 9일까지 엑스코에서 계속됩니다. 이번 박람회는 어려운 생육 환경에 적응해 살아가는 착색 식물을 3D 대형 조형물에 배치한 위로와 치유의 천을 정원과 실내 공기 정화 식물 등을 볼 수 있는 치유의 아열대 숲길 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생활 원예 강좌와 난 심포지엄 같은 다양한 부대 행사도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 아파트에 대해 수직 증축을 최대 3개층까지 허용하고 가구수 증가 범위를 종전 10%에서 15%까지 확대해 사업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지역 건설업계는 대구 시내 재건축과 재개발이 부진한 가운데 수직 증축이 허용되면 건설 관계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군 선호도가 높은 수성구 일부 지역에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부산에 무허가 식품 제조 공장을 차려놓고 수입산 냉동꽃게를 물에 불려 해동한 뒤 4억 원 상당의 양념게장을 만들어 팔아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54살 김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보관하고 있던 1톤가량의 게장을 폐기 처분했습니다. 이들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돼 있는 휴대폰과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인터넷과 IPTV 등 17가지 통신상품에 가입한 뒤 지원금 160여만 원을 받아 챙기고 2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가로챈 혐의로 35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생활정보지에 대출 광고를 올린 뒤 연락 온 24살 김모 씨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휴대폰 2대를 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의 한 기술학원에서 출석부를 허위로 조작해 산재 재활훈련생에게 지급하는 국가 재활훈련비 1,5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학원장 45살 광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실제로는 출석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훈련 비용 4,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훈련생 58살 김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새벽 시간대 대학교 교내를 돌며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21살 김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군인 신분인 21살 신모 씨를 헌병대에 인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대구시 북구의 한 대학교 교내를 돌며 6차례에 걸쳐 2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넉 대와 바퀴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전 부품 비리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모든 원자력 발전소 부품의 시험 성적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신고리와 신월성 원전뿐 아니라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모든 원전의 부품 시험 성적서 12만 5천 건이 조사 대상입니다. 전수조사에는 2,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이른바 원전 마피아의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퇴직자의 유관업체 재취업 금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